여러분, 양도세, 비과세가 2021년부터 바뀐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집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럼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집 파는 거죠. 자, 집 파는 게 왜 중요한가? 당연히 세금 때문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세금 내고 과연 얼마를 남았는지 그거 계산 안 할 수가 없겠죠. 양도세도 줄이고 팔고 남는 게 많아야지 제대로 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집 사고 팔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양도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고 양도차익이 가장 큰 것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양도세 둘 다 내기 싫어 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을 충족하셔서 둘 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런데 그 위에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그 특별한 몇몇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죠. 그래서 노부모 부양 혜택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노부모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는 바람에 2주택이 되어버린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요. 세대 합가일 기준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10년 이내에 가장 먼저 처분한 주택을 양도세 면제를 해줍니다. 이것은 효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자, 결혼 전에 각각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2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자, 너무나 부러운 경우겠죠. 자, 이럴 때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먼저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집이 있을 경우에 2주택이 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도 시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셔야 되는 것과요. 매도 금액은 9억 원 이하여야 될 것이라는 게 있고요. 또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는 기존에 살고 있던 본인의 집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셔야만 양도세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후에 증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죠. 양도 차익이 높아진 만큼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강화가 되었어요. 이 개정안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바뀐 내용이 중요하겠죠. 무조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이 보유 기간을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이 보유 기간을 취득일자로 계산을 했었어요.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1주택의 보유 기간을 산정을 할 때 취득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1주택만 남게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요. 다주택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적용이 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것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간 시점은 종전과 같이 취득일자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A주택, B주택, C주택입니다. 자, A주택을 팔고 B주택 팔고 C주택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죠. 종전에는 이 C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달라진 게 뭐냐면 이 C주택의 취득일자는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자,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을 처분하게 됐어요. 그 시점에 C주택이 한 개만 남게 되죠. 1주택 해서 C주택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시점, 바로 B주택을 팔게 되는 시점이죠. 이날로부터 2년 후에 팔아야 C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주택의 취득일은 2014년 12월이라고 하고요. 자, B주택의 취득일은 2016년 4월. 자, C주택의 취득일은 2019년 5월이라고 해볼게요. 자, A주택을 2014년 12월에 취득을 해서 2017년 1월에 2년 보유하고 팝니다. 자, 양도세를 어쨌든 냈겠죠. 자, 그 다음 2016년 4월에 취득을 했던 이 B주택을 2020년 5월에 팔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마지막 주택이 C주택이 남게 되죠. 이건 무조건 비과세인데 2019년 5월에 취득을 했으니 2020년, 2021년에서 2021년 5월에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됐었단 말이죠. 그거는 종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바뀌게 된 거죠. 자, 바뀌게 된 거는 뭐냐면 B주택을 아까 2020년 5월에 팔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2020년 5월에 팔았을 때 C주택만 남게 되죠. 1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 5월 매도하는 시점부터 2년 있다가 이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20년 5월에 팔았으니 2021년, 2022년에서 2022년 5월 이후에 C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이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이전엔 그게 맞았는데 라고만 믿고 계신다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서 양도세 많이 내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 내기 아깝잖아요. 그럼 오늘도 아주머니 덕분에 공부가 됐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